아주 오랜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사람의 발길이 뜸한 산길을 거친 행색의 두 사내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내는 하고 있는 행색으로 보아 평범한 농사꾼이나 행인으로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들이 나누는 대화 역시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막내야, 오늘 이 형님이 진정한 산적이란 무엇인지 보여줄 테니까 넌 하나도 빠짐없이 똑똑히 봐두거라. 산적이 보기에는 별거 없어 보여도 상당히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단 말이다, 알겠냐? 네, 형님. 두 사람 중 오히려 젊어 보이는 사내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중년 사내에게 하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중년으로 보이는 사내는 꼬박꼬박 존칭을 써가며 그에게 예의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좋겠구만, 봐라. 여기에 땅몸을 숨기고 보고 있으면 앞이 훤히 보이지 않느냐. 자리를 잡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살피는 거지. 그리고 그 중에 우리의 영업이 통할 만한 사람을 고르면 되는 것이야. 알겠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너는 한눈 팔지 말고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지나간다 싶으면 곧바로 나한테 알리거라. 나는 어제 무리를 했더니 좀 쉬고 있을 테니까. 예, 저 혼자 보고 있으라고요. 그럼 너 혼자 보지 나까지 두 눈 치켜뜨고 같이 볼까나? 왜 꼬우냐? 꼬우면 네가 형님 하던가. 아닙니다, 형님. 말을 마친 젊은 사내가 자리에 누워 눈을 감고 얼마 안가 코까지 골아가며 잠이 들자 중년 사내는 그런 그를 보고 인상을 찡그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이도 어린 놈이 꼬박꼬박 형님이라고 불러주니까 내가 우습게 보이나 보지. 두고 보자 이놈아. 언젠가 내 버르장 머리를 고쳐줄 때가 있을 테니. 화를 삭히며 투덜거리는 중년 사내가 한참이나 앞을 보며 지나가는 사람이 있나 살펴보고 있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사람은커녕 산짐승 하나 보이지 않자 중년 사내는 몰려오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 먼저 누웠던 젊은 사내가 하품을 하며 일어나더니 졸고 있는 사내를 보고는 인상을 험악하게 찡그리며 그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불이야. 젊은 사내가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데도 중년 사내가 잠에서 깨지 못하자 이번에는 있는 힘을 다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불이 났다고. 불! 아이고 어디 불이 어디 났어요? 여기 났다, 여기. 너 때문에 뇌 속에서 열불이 난다. 열불이 나, 이놈아.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중년 사내가 고개를 숙이고 멋쩍은 표정을 짓자 젊은 사내는 그런 그를 보고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막내라는 게 이렇게 빠져서야 앞으로 어떻게 훌륭한 산적이 되겠다는 거야. 넌 내가 막내 때 어땠는 줄 알고는 있냐? 젊은 사내가 한바탕 잔소리를 쏟아내는 와중에 중년 사내가 무언가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손님 옵니다, 형님. 갑자기 손님은 뭔 손님이야? 중년 사내가 소리치며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키자 정말로 산길 저편에서 누군가가 짐을 짊어지고 산길을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라, 진짜로 손님이 오시는구나. 너무 늦지 않게 계시는 하겠구만. 준비해라, 막내야. 준비요? 무슨 준비요? 에이, 영업 준비지 무슨 준비겠냐.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어떻게 치열한 산생활을 하려는 게야? 한바탕 핀잔을 늘어놓은 젊은 사내가 거드름을 피우며 앞으로 나가자 그 뒤를 중년인이 쭈뼛거리며 따라붙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걸어가며 산길을 올라오는 이를 살펴보자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 노인이 등에는 커다란 짐을 짊어지고 무엇이 그리 좋은지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어딜 가시는데 그렇게 큰 짐을 짊어지고 가셔요? 젊은 사내가 변죽 좋게 노인에게 웃음을 띠며 인사하자 노인이 그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처음 보는 젊은인데 날 아시는가? 저도 오늘 어르신을 처음 뵙는데 워낙 인상이 좋으셔서 꼭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뵙는 줄 알았습니다요. 그건 그렇고 날도 이렇게 더운데 뭘 그렇게 큰 짐을 짊어지고 가셔요? 젊은 사내의 말처럼 노인의 등에는 커다란 짐을 짊어지고 있었는데 무더운 초여름 날씨에 큰 짐을 지고 산길을 올라온 사람치고는 이상하게도 땀 하나 흘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거 별건 아니고 우리 마누라하고 둘이 있으니까 심심해서 재미난 게 없나 하고 찾아보다 이게 있길래 집에 가져가는 게야. 그러시군요. 재미난 거면 뭐 귀한 건가 봅니다. 귀한 거냐고. 뭐 귀하다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이걸 구하느라고 꽤 애먹긴 했지. 아이고, 그렇게 힘들게 구하셔서 집에까지 가져가시려면 보통 힘에 붙이는 게 아니실 텐데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네요. 젊은 사내가 노인의 비위를 맞추며 말하자 노인은 그런 그가 마음에 드는지 얼굴 가득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젊은이가 아주 예의가 바르구만.
그건 그렇고 이걸 오래 메고 왔더니 어깨가 뻐근하긴 하네. 노인이 말을 하며 등에 진 짐을 바닥에 내려놓자 순간 쿵하는 소리가 크게 울려왔습니다. 헉, 뭡니까? 이게 뭔데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왜 궁금한가? 자네가 궁금해하니까 내가 한번 보여줄게. 이게 뭐냐면 노인이 짐을 싼 보자기를 풀러보자 그 안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그 크기가 절구통만한 바윗돌이었습니다. 어때 맨들맨들하니 잘생겼지. 이걸 구하느라고 아침부터 한참을 돌아다녔네 그려. 순간 노인의 말에 젊은 사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뒤에서 구경만 하던 중년 사내 역시 입을 딱 벌리며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이걸 들고 밑에서부터 산길을 올라오셨다고요? 아니 이 산에서 구한 게 아니고 저 너머 산에서 구했으니까 두 고개 정도는 넘어왔지. 그 말을 들은 두 사내는 더 이상 자신들이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어 서로 눈을 마주치며 귀신을 본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맞다. 이런 내 정신 좀 봐라. 막내야, 큰 형님이 시키신 일을 깜빡하고 있었네. 큰 형님이요? 그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어르신, 그럼 살펴가십시오. 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쓰겠네요. 왜 벌써 가려고? 예, 어르신 살펴가시고요. 기회가 되면 다음에. 아니, 그냥 조심히 가십시오. 노인에게 인사를 마친 젊은 사내가 뒤도 안 보고 꽁지 빠지게 달아나자 중년 사내 역시 그의 뒤를 따라 정신없이 도망쳐야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을 달려 노인이 안 보이는 곳에 이르자 거친 숨을 고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야, 막내야, 내가 뭐라고 했냐? 훌륭한 산적이 되려면 영업할 사람을 잘 골라야 된다고 했지.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아, 됐어. 그냥 다른 동네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하자. 젊은 사내가 투덜거리며 산길을 걸어가자 그 뒤를 중년 사내가 불만 가득한 얼굴로 뒤따랐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을 걸어 산 밑으로 내려왔을 쯤 어디선가 쿵쿵 울리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글쎄요. 뭔 소리인지는 몰라도 근처에 사람이 사나 본데요. 한번 가볼까요, 형님? 그래, 한번 가보기나 하자. 그들은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한참을 걸어가자 산 밑에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초가집에 다가가 집 안을 살펴보는데 키가 8척이나 돼 보이는 머리가 하얗게 샌 노파가 절구를 찍고 있었습니다. 이 노파를 본 젊은 사내는 왠지 모를 꺼름직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제 산채에 갓들어온 막내가 보고 있는지라 아까의 일처럼 더 이상 자신의 위신을 까먹을 수 없다 생각해 용기를 내 앞장섰습니다. 내가 안으로 들어가 한번 살펴볼 테니까 너는 여기서 누가 오나 망이나 보고 있어라. 저기 형님 그냥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중년 사내 역시 본능적으로 무엇인가 느꼈는지 두려운 표정으로 자신의 고참인 젊은 사내를 말렸지만 그는 그 말을 무시하고 큰 소리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렇게 겁이 많아서야 어디 산적이 되겠다고. 잠자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있거라. 그가 큰 소리를 치자 그 소리를 들은 노파가 그들이 숨어있는 곳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 오셨소? 그 소리에 젊은 사내가 더는 숨어있을 수가 없어 얼굴빛을 싹 바꾸고 집 안으로 들어서며 말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나가는 객인데 주변에 주막이 없어 아침부터 끼니를 챙기지 못하였습니다. 초면에 실례가 안 된다면 한 끼만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러시우 그런데 혼자 오셨소? 아까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제가 원래 혼잣말을 잘합니다. 속이 비어 더 중얼중얼 거렸나 봅니다. 그러시구려. 그나저나 지금 당장 밥이 한 톨도 없는데 이걸 어쩌나. 우리 영감이 있으면 영감한테 시키면 되는데 영감도 없고 혹시 도끼질 좀 할 줄 아시오? 도끼질이요? 노파의 말에 젊은 사내가 눈을 크게 뜨고 물으니 노파는 구석으로 가 한쪽에 세워져 있던 도끼를 들어 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밥을 하려면 땔감이 필요하니 여기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나 좀 해오시오. 보다시피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아서 젊은이도 좀 도와야겠어. 아, 예? 그렇게 하지요. 순간 노파에게 도끼를 건네받은 젊은 사내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놓쳐버리고 말았는데 그 모습을 본 노파가 혀를 차며 나무랐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이렇게 힘이 없어서 뭐 해먹고 살려고 그러오. 보아하니 몸으로 먹고 살 팔자 같은데. 뭔 놈의 도끼가 이렇게 무거운 것이야. 노파의 말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젊은 사내가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도끼를 들고서 노파에게 말했습니다. 도끼가 꽤나 무겁네요.
뭐 다른 도끼보다는 조금 더 나가긴 하는데 나무 패는 데는 그보다 좋은 게 없다오. 나무는 적당히 해오시오. 시장하실 텐데 내 저녁 준비를 해놓을 테니. 예, 젊은 사내가 어두워진 낯빛으로 도끼를 들고 비틀거리며 집 밖으로 나가자 밖에 있던 중년 사내가 숨어있다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님 어떠셨어요? 근데 도끼는 왜 들고 오신 거예요? 중년 사내의 물음에 그는 들고 있던 도끼를 끙끙거리며 바닥에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막내야 산채로 돌아가자. 산채에 이대로 돌아가자고요. 그래, 오늘은 일진이 영 사납구나. 산채에 가 며칠 있다 다시 나오자. 그랬다간 큰형님한테 혼나지 않을까요? 차라리 큰형님한테 혼나는 게 더 낫지 싶다. 그 말을 끝으로 젊은 사내가 산 위로 걸음을 옮겼고 중년 사내 역시 어깨를 늘어뜨린 채 그 뒤를 힘없이 따라갔습니다. 잠시 뒤 누군가 초가집으로 가까이 다가오더니 바닥에 떨어진 도끼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아니, 내 도끼는 왜 여기에 팽개쳐 놓은 것이야?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사내들이 산 위에서 만났던 노인이었는데 노인이 떨어진 도끼를 집어들고 안으로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나왔소. 오셨소? 그래도 뭘 들고 온 거 보니 마음에 드는 게 있었나 보네요. 딱 마음에 드는 걸 구했지. 그런데 내 도끼는 왜 밖에다 팽개쳐 놓은 거요? 아니 도끼가 밖에 있었어요. 담벼락 옆에 떨어져 있더구려. 이런 얼빠진 놈을 봤나? 그것 좀 시켰더니 그냥 내빼버렸구만. 누굴 말하는 거요? 누가 왔었어? 아니 어떤 얼빠진 놈이 와서 밥을 달라길래 나무 좀 해오라고 시켰더니 그냥 내빼버렸네요.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오다 내가 만난 젊은이랑 영 딴판이구먼. 영감도 누굴 만나고 오셨어? 저기 고갯마루에서 웬 젊은이를 만났는데 어찌나 예의 바르고 착하던지 급하게 가지만 않았으면 집에 데려와 저녁이라도 한 끼 먹으려고 했다오. 그렇게 착한 젊은이가 다 있었어요. 그나저나 내 구해온 걸 한번 보시오. 노인이 짊어지고 온 짐 보따리를 풀어 그 큰 바윗돌을 보여주자 그것을 본 할머니가 웃으며 그 바윗돌을 들어올렸습니다. 아이고 그놈 참 잘도 생겼다.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어디서 구하셨어? 이 녀석 구하느라고 한참을 돌아다녔지 뭐요. 그럼 한번 이 녀석으로 놀아봅시다. 말을 마친 두 사람이 그 큰 바윗돌을 서로 발로 차기 시작하자 바위를 찰 때마다 쿵쿵 울리는 소리가 온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소리지요? 막내야 관심 끄고 가던 길이 나가자. 앞으로 이 동네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게 우리 신상에 좋을 듯 싶다. 두 노부부의 놀이는 해질녘까지 계속되었는데 아랫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산이 무너질 것 같은 큰 소리에도 누구 한 사람 노부부에게 찾아와 따지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괴상한 노부부는 장시성의 할아버지와 김시성의 할머니였는데 이 두 사람이 언제부터 이런 괴력을 지녔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 노부부 덕에 마을에 도둑이나 거친 이들이 들었다가 두 사람에게 혼쭐이 난 이후로 이 근방은 평화롭고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장노인은 이 근처의 강에서 뱃사공을 하며 그 수입으로 두 사람이 근근히 먹고 살았는데 가끔 보통 사람이라면 생각도 못할 일을 벌여 주변 사람을 기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변 사람들은 노부부의 비위를 맞추며 때로는 두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며 어울려 살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장노인은 강에 나와 시간을 보내다 하늘에 잔뜩 낀 먹구름을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비구름이 잔뜩 몰려오는 게 점심때면 한바탕 쏟아지겠구먼. 장노인이 혼자 중얼거리고 있을 때 장정 두 명이 배로 다가오더니 장노인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어서 오시오. 안 그래도 비가 쏟아져 내릴 것 같은데 강을 건너려면 지금 건너야 돼요. 그럼 저희 두 사람을 저 강 건너까지 태워주시지요. 그럽시다. 얼른 타시오. 장노인이 두 사람을 태우고 강을 건너기 시작하자 노를 젓는 장노인의 모습을 보고 장정 중 한 명이 말하였습니다. 어르신 힘이 아주 넘치십니다. 제가 뱃사공을 많이 봤지만 어르신처럼 빨리 배를 모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그렇소. 내가 나이는 좀 들었어도 아직 기운은 남 못지않게 쓸 수 있소이다. 그건 그렇고 젊은이들은 어딜 가는 길이오? 저희는 여기저기 다니며 품을 팔아먹고 사는데 진주에 가서 성을 쌓는 일을 해보려고 가는 길입니다. 일이 곧해서 그렇지 품삯을 곱절로 쳐준다길래 가는 길입니다. 진주에 성을 쌓는다는 게요. 네, 성을 어찌나 크게 짓는지 일손이 모자라 사람을 많이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꽤나 볼만하겠구려. 그렇겠죠. 어르신도 나중에 구경이나 한번 가보시죠.
두 사람이 대화를 하던 와중에 어느새 배는 강을 건너 맞은편 나루에 도착할 쯤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져 내리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장대비가 되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이고 난리 났네. 아직 갈 길이 먼데 비가 이렇게 쏟아져서 어떻게 길을 가야 하나? 어르신 이 근처에 비를 피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이 근처라고 해봐야 인가 외에는 주막 하나 없소. 그러지 말고 우리 집이 저 산 밑에 있으니 누추하더라도 우리 집에 가서 비를 피했다 가시오. 내 손님인데 내가 그냥 보낼 수야 없지. 아이고 그래만 주신다면 감사하죠. 잠깐 뒤로 나와 기다리시오. 이대로 비를 맞으며 갈 순 없지 않소. 네. 장노인의 말에 두 사람이 물러서자 으차, 장노인이 배를 물에서 끌어올리더니 그대로 뒤집어 자신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두 사람은 순간 입이 떡 벌어져 다물지 못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뭐 하시오. 비를 계속 맞고 있을게요. 얼른 내 뒤로 와서 배 밑으로 들어오시오. 네. 두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다 쭈뼛거리며 배 밑으로 들어와 배를 거꾸로 들고 있는 장노인을 보며 그를 마치 도깨비 보듯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나마 비가 오기 전에 강을 건너 운이 좋았구려. 예. 모두 어르신 덕분입니다. 우리 집까지는 꽤 걸리니 이렇게라도 비를 피해서 갑시다. 이렇게 희한한 모습으로 세 사람이 한참 걸어나자 거친 물살이 흐르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때 누군가가 물살 속에서 바위를 들어 옮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 저건 우리 마누라 같은데. 손님들 저기 나무 밑에서 잠시만 비를 피하고 계시오. 네. 장노인이 두 사람을 두고 물살 가까이 다가가 보자 김 할머니가 거친 물살 속에서 바위를 나란히 놓고 있는 것이 사람이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할멈 거기서 뭐 하는 거요? 보면 몰라요. 다리를 놓고 있잖아요. 계속 보고만 있지 말고 저기 바위라도 좀 날라와요. 거참 일을 만드는구만. 일을 만들어. 투덜거리면서도 장노인이 근처의 바위를 들어다 할머니와 같이 징검다리를 놓았고 한참이 지나자 사람이 다닐 만한 다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속구까지 다 젖어버렸네. 아이구야. 그러게 왜 일을 만들어 사서 고생하는 게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이렇게라도 해야 사람들이 건너다니지. 앞으로 장마철이라 비가 계속 내릴 것인데. 아무튼 고생했어. 저기 손님들도 있으니까 어서 집으로 가십시다. 두 사람이 아까부터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두 장정은 두 노인이 자신들에게 다가오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 낮은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어찌할까 지금이라도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니오. 이 사람아 이 빗속에서 어디로 도망치나. 이미 강까지 건넌 마당에. 우리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으니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예예만 하고 있으라고. 가까이 다가온 장노인이 퍼렇게 질린 두 사람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소? 우리 할멈하고 다리를 놓느라 시간이 좀 걸렸는데 어서 집으로 가십시다. 예. 예. 그렇게 두 사람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간 노부부는 그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비가 그치지 않으면 하룻밤 머물다 가라고 권했지만 두 사람은 부득불 그 청을 마다하고 쏟아지는 빗줄기를 맞으며 길을 떠났습니다. 거참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이 날씨에 길을 떠나나? 그러게나요. 아무리 돈벌이가 급해도 그렇지. 이 비를 맞고 가다 곧불이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런데요. 떠나는 두 사람을 보며 노부부가 걱정스러운 듯 말하였지만 그들의 집을 벗어난 두 장정은 마치 저승에 갔다 살아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이봐 우리가 오늘 본 게 모두 헛것은 아니었겠지. 조용히 말하라고. 아직 저기 서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빗소리 때문에 안 들릴 텐데. 그걸 어찌 알아. 일단 빨리 가기나 하자고. 그날 저녁 두 부부는 낮에 장정에게 들었던 말을 나누며 장마가 끝나는 대로 진주 성을 쌓는 곳에 가 구경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두 노부부는 짐을 쌓아 진주 성 구경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한참을 걸어 진주에 도착할 때쯤 때마침 진주 목사는 성의 축성을 독려하기 위하여 성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두 노부부가 넋을 놓은 채 커다란 성을 쌓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으니 그런 순박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을 본 진주 목사가 가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두 분은 어디에서 오셨소? 그의 말에 부부가 돌아보자 한눈에 보기에도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장노인이 말하였습니다. 우리야 시골 사는 노인들이지요. 소문에 진주성을 어마어마하게 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경이나 한번 할까 하고 와봤소이다.
그래, 직접 보니까 어떠하십니까? 듣던 것보다 더 어마어마하구려.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니 우리도 한번 거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구려. 장로인의 말에 진주 목사는 언뜻 장난기가 발동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도와주신다면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지요? 우리 부부가 다른 건 몰라도 힘쓰는 거 하나는 자신 있다오. 아마 저기서 일하는 저 장정들보다는 우리 부부가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게요. 이 말을 들은 진주 목사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뜻밖의 말을 노인이 하자 은근 호기심이 일어났습니다. 나이도 많으신 분들께서 젊은이도 하기 힘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이요. 나는 내 입으로 지키지 못할 말은 하지 않는다오. 나와 우리 할멈이 나서면 저들이 하는 일보다는 곱절은 할 수 있을게요. 이 소리에 진주 목사뿐 아니라 주변에 있던 다른 관리들도 실소를 하고 말았는데 그래도 목사는 장로인의 말을 짐짓 관대하게 받아들이며 말하였습니다. 그러시면 두 분도 도움을 보태주십시오. 마침 성문 앞에 쌓을 돌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는데 그것을 구해다 주실 수 있으십니까? 물론이요. 그런 돌이라면 어디 있는지 내 아주 잘 알고 있소이다. 높으신 양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내 아주 좋은 돌을 한번 구해오리다. 그 길로 두 노부부는 자신들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 좋은 돌을 구하기 위해 온 산을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두 노부부가 온갖 고생을 하며 찾아다녀 질 좋은 돌을 구할 수 있었지만 천하장사도 울고 갈 정도로 힘 좋은 두 사람도 지쳐버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영감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 그러게나 이 정도면 충분할 듯 싶소. 그나저나 이렇게 많은 돌을 다 들고 갈 수는 없으니 어디 가서 수레라도 구해와야겠소. 그럼 영감이 후딱 다녀오시오. 나는 지쳐 좀 쉬어야겠어요. 장로인은 혼자 마을로 내려가 수소문한 끝에 수레를 구해올 수 있었고 그 많은 돌들을 실은 뒤 장로인이 수레를 끌며 진주성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그렇듯 두 부부가 온갖 고생을 해가며 진주성 가까이 왔을 무렵 두 사람은 지칠 대로 지쳐버려 근처 주막에 들려 잠시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역시 여름에는 탁주가 제일이로구만. 어디 나도 한 잔 줘보시구려. 두 부부가 땀을 식히며 술을 한 잔씩 마시고 있을 때 그들 옆에 있던 장사꾼들이 하는 소리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한양에 있는 성 못지 않더라니깐. 그래, 나도 바쁜 일만 아니면 며칠 쉬었다. 진주성에 들러 잔치를 보고 갔으면 딱인데 아쉽구만. 먹고 사는 게 우선인데 어쩌겠나? 그래도 진주성을 만들고 성대하게 하는 잔치라 볼 것은 엄청나겠어. 두 사람이 신나게 떠들고 있을 무렵 장로인이 불쑥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진주성에서 잔치를 벌인다니? 아이고 깜짝이야. 영감님 놀랬지 않소? 아까 한 이야기가 사실이요. 뭔 얘기요? 진주성에서 잔치를 벌인다는 말이요. 진주성에서 갑자기 무슨 잔치를 연다는 거요? 그야 진주성을 다 쌓았으니 기념으로다가 진주 목사가 성대하게 잔치를 벌이는 거지요. 뭐요? 언제 진주성을 다 쌓았다는 것이요? 옆에서 듣고 있던 김 할머니까지 성을 내며 다가서자 두 장사꾼은 삽시간에 얼음이 돼 술이 확 깨는 듯 싶었습니다. 이 작자들이 우리를 갖고 놀아. 내 이것들을 가만히 두나 봐라. 평소 사람 좋기만 할 것 같은 장로인이 화를 내며 당장이라도 진주성으로 쳐들어갈 듯 하자 옆에서 한 소리 한 김 할머니는 안 되겠다는 듯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영감 참으시오. 아무리 그래도 거기 가서 사고를 쳤다가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우리가 저걸 구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한참 화를 쏟아내던 장로인이 자신이 끌고 온 수레를 보더니 그 앞으로 걸어가 있는 힘을 다해 수레를 뒤집어버려 그 많은 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러고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그 중에 가장 커 보이는 바윗돌을 번쩍 들어다 길 가장자리 바닥에 그대로 꽂아버렸습니다. 쿵! 지축을 울리는 소리에 주막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얼이 빠져 찍소리도 내지 못하였고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할멈 갑시다. 여기 더 있다가는 화가 나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겠소. 아휴 가요가 한동안 저 성질 머리 안 나오더니 공연이 나라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분에 차 씩씩거리며 장로인이 집으로 향하자 김 할머니 역시 투덜거리며 그 뒤를 쫓아가 버렸고 두 사람이 쏟아낸 바윗돌들이 길 한복판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만 누구도 치울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 돌들을 치울 수 있었고 장로인이 바닥에 꼽아놓은 바위돌은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뽑을 수 없자 그대로 남겨둔 후 글자를 새겨 넣어 이정표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두 부부는 이후로 집으로 돌아간 뒤 한동안 마음이 풀리지 않아 집안에서 두문불출하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이전처럼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